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거와 연관을 지어서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도덕적 책임이냐, 왜 도덕적 책임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말 넓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계가 없는 광활한 인터넷 공간, 가상 세계 공간을 나 혼자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상호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살펴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들의 도덕적 책임, 요거를 꼭 지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조금 더 건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why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도덕적 책임은 뭔가? 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 도덕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이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이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왜? 사이버 공간은 우리 현실의 확장이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있죠. 만약에 현실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공공질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도덕적 책임감을 우리가 저버리는 거죠. 도덕적 책임감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죠.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이버 공간 역시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 아니에요. 자, 사이버 공간 역시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확장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중도덕이라는 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왜? 여럿이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했죠? 사이버 공간은 공공장소입니다.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감수하고 있죠. 보세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를 타입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쵸? 자, 도덕 공간에서 이상한 게시물을 올렸어. 다시 정정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상한 게시물들을 막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네, 맞죠? 남을 너무 심하게 험담했어.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비하를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죠. 똑같아요. 사이버 공간은 우리 현실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현실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공공장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왜 또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했어? 사이버 공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숨기고 아이디와 캐릭터로 소통을 합니까? 그렇죠. 아이디와 캐릭터로 소통을 합니다. 자기가 숨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저번 시간에 과격해진다 그랬죠. 직설적이게 된다 그랬죠. 보세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이 연예인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댓글 보세요. 악성 댓글 엄청 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예인 그 김희철 씨하고 트와이스 모모 씨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가냐면은, 야, 이게 그 모모 씨의 그 가족, 모모 씨의 언니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한글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들을 막 댓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김희철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 사귄다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나온 댓글이 뭐냐면, 괜찮다고 여기는, 저 언니는 일본인이니까 한글을 모를 거다 라는 거. 야, 이건 좀 아니죠, 그쵸? 왜요? 그게 왜 가능해요? 현실에선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못하지? 왜? 자기가 숨겨지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도덕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왜 자신을 숨기고 관련 없는 남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 규칙을 어기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악플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플러가 됐다면 난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피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전에요, 그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 누군가 그냥 장난으로 했어, 재미삼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송두리째 그냥 망가졌습니다. 좀 더 그 직접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시인 중에요, 그 박진성 시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미투라고 한창 알죠? 그 성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이제 미투 열풍이 불 때, 박진성 시인도 나도 이제 박진성 시인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이제 인터넷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전부 이제 막 공격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박진성 시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막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너 쓰레기 뭐 심한 말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리고 책도 전부, 시인이니까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서점들이 책을 전부 반납해버린 거야. 이런 성범죄자의 책은 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건 시인이 무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막 미투 열풍이 불어서 뭐 박진성 시인이 뭐 성희롱을 당했다, 우리 사회의 뭐 민낯이 드러났다 이랬는데, 박진성 시인이 무죄고, 그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그 여성분은 자필로 반성문을 썼는데 그냥 재미삼아 썼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그 박진성 시인을 욕하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정정해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무죄다라고. 근데 이미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그게 막 몇 년에 걸쳐서 그랬느냐? 단 1개월 만에 그렇게 삶이 박살이 나버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투 운동이 결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운동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어져 있는 약자인 여성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어제도 큰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든 지위든 그런 것들을 남용해서 피해자 여성들을 굉장히 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미투 운동은 더 확산돼야 되고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돼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마녀 사냥, 확인도 안 하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야 너 잘못했다, 너 죽일 놈이다,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사례들에 대한 것 좀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힘겨운
분명히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악성 댓글이라든가 그런 뭐 인터넷상의 그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꼭 경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제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과 관련해서도 그 처음에 이제 여성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꼭 그런 피해를 만약에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문제 사례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 몇 년 전에 이제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원인이 뭐였다? 악성 댓글이었다.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큰 악성 댓글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떠서 내가 페이스북으로 갔는데 수천 건 수만 건 나한테 죽어라, 왜 사냐, 욕하고 막 내 가족 욕까지 하고 수천 건이 막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두 개 보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이어서 보면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쓰지만 그것을 받는 유명인은 수천 건 수만 건이에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죠. 네.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느냐, 사실 확인 없이 그냥 해버려요. 아까 그 박진성 시인 얘기도 했죠. 연예인 설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내가 들었는데, 어떤 친한 언니가 말해줬는데, 어떤 친한 형이 말해줬는데, 내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 없이 그냥 하더라, 이랬다 하더라, 쟤 싸가지 없다더라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 없는 신상 정보 유포. 그 요즘 텔레그램 뭐 성착취방에서 뭐 지인 능욕방? 그러니까 내 주변 여성의 얼굴을 보내주면, 사진을 보내주면은 그 굉장히 저속한 사진과 합성을 해주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뿌려요. 그래가지고 얘 뭐 좀 그렇다, 뭐 사생활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또 뿌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 큰 범죄입니다. 큰 범죄예요. 인생이 그냥 끝나요. 가해자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또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안 됩니다. 그거는요, 호기심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셨죠? 동의 없는 신상정보 유포,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들 많이 봐요. 뭐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인신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피해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그걸 재미로 했어요, 장난으로 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당했을 때 싫은 거는 내가 하지도 마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욕설, 폭언, 혐오 발언. 욕설과 폭언 같은 경우 그 연예인, 인스타그램, 일반인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네. 뭐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관종이냐 막 좀 심해요. 그리고 좀 운동하시는 이제 여성분들 인스타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남성들을 유혹하려고 그런다라는 식의 그냥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냥 쭉 써놔요. 마음이 아프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좀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리고 혐오 발언. 특히 지역 비하 발언도 있지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성, 여성을 편갈라가지고 그 혐오 발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은요 동일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달라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서로의 차이점은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서로의 장점만 가지고 서로를 막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공격합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뭐 여자는 어쩌고 남자는 어쩌고 이러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혐오 말한, 남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이걸 막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남성들 아직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남자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생각했을 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이 세상이 망했네, 왜 남자는 지금 뭐 살 수도 없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남자라서 이익 받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나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올려놔야 나중에 이 남성의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을 하죠. 기브 앤 테이크 항상 말을 하죠. 자, 기브 먼저 주세요.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까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여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 불법 복제, 불법 공유,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막 영화, 드라마 막 사진 막 돌리고 하죠. 요거는 뭐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어, 당신이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막 서로 돌려, 그럼 여러분들 돈도 못 벌고 망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창작물은요,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불법 복제한다? 그걸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피해 사례와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더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요, 굉장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좀 사생활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그리고 이거를 복제가 계속 돼버리니까 내가 내 올린 글만 지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거두어 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또 어려운 게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요.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참,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피해가 가죠. 자살을 택한다거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피해자의 현실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거짓된 정보로 직장을 잃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올린 게 점차 퍼지고 점차 커져서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야 누가 뭐 했대 말 듣고 절대 막 우막 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려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현실보다 더욱 무겁고 더욱 엄중한 도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도덕적 원칙들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 타인은 남은요 나만큼 소중해요. 나의 인권과 권리가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도 소중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하라. 아까도 말했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존중해주면 남도 나를 존중해줍니다. 아셨죠? 자, 모두들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그쵸? 나한테도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귀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가해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책임의 원칙은 뭐냐? 책임져라입니다. 책임져라. 내 행동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막 사실 확인 안 된 거 막 어허 하면서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소 고발이 물론이고요. 벌금 그리고 구속 이런 것들이 꼭 따라온다라는 거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했을 때 걸리면 적발되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져? 부모님이 되신죠? 아니죠. 내가 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청소년법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처벌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청소년 범죄가 그만큼 험악해지고 있죠. 개념 없이 사람을 때려버리고요. 개념 없이 차를 훔쳐가지고 개념 없이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어리다고 해서 이제 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진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해약 금지의 원칙입니다. 해약이 뭐냐?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남한테 여러분들 피해받으면 짜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주지 말자라고. 똑같습니다. 내가 짜증나면 내가 당했을 때 짜증나는 거는 남도 당하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말자. 알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정의의 원칙. 자, 정의의 원칙은 뭐냐?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하지 말고 모두를 정의롭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자라는 겁니다. 내 친한 사람만 이렇게 더하지 말고 모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모두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사례들도 알아봤고, 그리고 왜 도덕 원칙대로 행동해야 돼, 사이버 공간에서 왜 도덕 원칙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네 가지 도덕 원칙이에요. 자, 우리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도덕 원칙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운 사이버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